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대미 특사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홍석현 특사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내에서 절차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대미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석현 특사를 통해 미국의 북핵 해결과 안보 문제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문 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트럼프는 특히 북핵 해결과 관련해 지금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5분간 이뤄진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 안호영 주미대사, 미 측에서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의 사위인 쿠시너 선임 고문이 배석했습니다. 홍석현 특사는 맥메스터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내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는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광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식에선 공식 식순으로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거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은 5.18 정신을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5.18 관련 단체와 유가족,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19대 대선 후보, 그리고 여야 지도부 등도 함께 참석합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창 형식으로 불려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게 됩니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도 전국 각 지역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는 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당시를 재현한 민주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추모 열기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사이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장, 법무부 과장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경력금 봉투를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력금을 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안 국장은 앞서 특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찰과 우 전 수석과의 관련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 기강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 법무부는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진상 파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이 오늘 오전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안 국장도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처음으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침몰 해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됐던 뼈 한 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사 고창석 씨였는데요.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오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수습된 뼈 한 점은 미수습자인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의 유해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밀 DNA 감식을 한 결과 고창석 선생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는 선체가 있던 곳 주변에 가로 200m, 세로 160m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고 씨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선체 근처의 해저면 특별 수색 구역이었는데 추가로 수습된 유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해의 DNA 검사가 의뢰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검사는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리는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하는 방법, 표준화된 방법으로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그 감정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 날짜의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그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3층과 4층에서 수거한 진흙에서는 어제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크고 작은 뼈 12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설에 뉴욕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FBI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백악관발 정치 파문에 뉴욕 월가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과 관련한 FBI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정가를 뒤흔들면서 주식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퍼졌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370포인트, 1.7% 넘게 하락하면서 26,6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His presidency is starting to crackle and become vulnerable. And I think Wall Street is feeling that for the first time. 나스닥 지수는 2.5% 넘게, S&P 500 지수도 1.8% 이상 하락하며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 넘게 하락세를 보이는 등 은행주들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타고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은 1.8%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백악관 위기설이 확산되자 증권가에선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기대됐던 증시 부양 효과도 오래가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정가 혼란 속에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릴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 중부에서 토네이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It looks like it's moving east northeast towards McLean, Texas. It's a pretty significant tornado right now. 미국 중부 지역에 또다시 토네이도가 몰려왔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남부 텍사스에서부터 오클라호마를 거쳐 위스콘신주에 이르는 지역에 27개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의 습격을 받은 주택들은 맥없이 부서졌고 잔해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졌습니다. 무너진 가옥에서는 부상자들이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Well, we did a little bit of praying. Just held on to each other. 토네이도가 몰고 온 폭풍으로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자동차 유리창이 부서지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로 돌진합니다.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에 대형 트럭도 길가에 넘어졌습니다. There were several trailers here that are gone and not here anymore. 이번 토네이도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중부에는 지난달 말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1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조직원들이 아프간의 국영방송사를 습격해 3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미군의 무인 공격기 폭격으로 지도자가 숨지자 이 아프간 지역의 IS가 국영방송사를 보복 공격한 겁니다. 서민수 특파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TV 방송사,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아프간 동부 낭가르 하르주의 국영방송사에 무장괴한 5명이 난입해 정부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무장 괴한 중 1명은 방송사 입구에서 자폭했고 3명은 정부군에 사살됐으며 나머지 1명은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직원과 경찰 등 6명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민간인 17명과 군인 7명 등 24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 군 당국은 일주일 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IS 아프간 지부 지도자가 숨지자 IS 조직원들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 사이에 16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의 적대적인 제3의 IS가 나타나 세력 확대에 나서면서 아프간의 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